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이제는 SF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죠.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연내 상장 소식이라든지 정부 정책들이 더욱 이 산업의 성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신규 로봇을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LG전자가 튀봇이라는 상표 출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도 신제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올해부터 출시할 로봇은 대부분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용 로봇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로봇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에서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21년도 44조 원에서 2027년에는 17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이 뛰어들기 충분한 규모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구광모 LG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들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CS 2023에서 올해 안에 주행 보조 로봇인 EX1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올 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투자처로 낙점을 하고 지분 10.2%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일찌감치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2003년 국내 최초 로봇 청소기 로봇킹을 공개한 데 이어서 가이드봇을 비롯해 서브봇과 캐리봇 등 이 5종의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문에 오랜 기간 투자를 한 만큼 다양한 용도의 로봇 상용화에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도 로봇 분야 투자를 공장 등 산업용에서 헬스케어 등 이 서비스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하지 근육 재건이나 관절 운동 회복 등 재활 훈련을 돕는 로봇을 출시했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수원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배송 로봇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던 만큼 배송 로봇과 관련한 모멘텀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 로봇이 확장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수혜도 상당히 유효해 보이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네, 먼저 로봇에 주요 사용되는 부품은 크게 모터와 제어기기 그리고 센서가 있고 이중 로봇 산업 성장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부품으로 감속기가 있겠습니다. 이 감속기는 로봇의 힘을 키워주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 동력, 즉 모터가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인데요. 지금은 산업용 로봇을 주요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에도 사용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해 공개했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스펙에서도 감속기 형상의 부품을 찾아볼 수 있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4족 보행 로봇에는 12개의 감속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감속기 국산화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감속기 업체인 SPG와 SBB테크의 납품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모두 2023년 감속기 생산 캐파를 5만 대로 확장을 하면서 수요 증가에 대비 중인데 지난 2021년 이후 감속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통상 감속기 테스트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일부 테스트가 종료되고 양산 물량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산 확정 여부가 올해 주가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는 로봇 관련주 다 오른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SBB테크와 SPG, 감속기 부품과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SBB테크가 4%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로봇 산업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연구개발 인력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연구개발 인력을 구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전문 인력 부족이 한국 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의미죠. 이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세를 쫓아가려면 이 제때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수행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로봇산업 인력 종사자는 31,387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도와 비교해서는 2% 정도 늘었고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종사자가 다소 줄었다가 2021년 들어서는 2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는 로봇산업 규모가 날로 커지는 것에 비해서는 인력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부산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등 로봇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기반의 혁신선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벌이고요.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재직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국내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력 양성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지용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